비폭력 대화 9장 우리 자신과 연민으로 연결하기.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변화가 되자. 마하트마 간디. 우리는 MVC가 친구 사이나 가정, 직장, 그리고 정치 분야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MVC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가 자신을 대하는 방법에 이를 적용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면에서 스스로에게 폭력적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연민을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존재임을 기억하기. 허브 가드너의 연극 일천 광대에 나오는 주인공은 12살 된 조카를 아동 복지시설에 넘기기를 거절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이 아이가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점점 잃어가면서도 잃어버리는 것조차 모를 테니까요. 나는 이 아이가 깨어 있으면서 이 모든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가능성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이 세상을 살짝 꼬집어서 깨워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이 아이가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낱 의자가 아니라 왜 사람으로 태어났는지 그 미묘하고 신비롭고도 중요한 이유를 알기 바랍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가고 있는 것을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연극 속의 삼촌이 조카가 알게 되기를 그토록 바랐던 미묘하고 신비롭고도 중요한 이유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판적으로 보게 되면 자신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볼 수 없게 되어 삶의 원천인 신성한 에너지와 단절됩니다. 스스로를 대상으로, 그것도 결점투성이인 대상으로 보도록 훈련받아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폭력적으로 대하게 되었다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자신에 대한 이러한 폭력을 연민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회는 우리가 자신을 평가하는 매 순간순간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처한 상황과 조건들을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향으로 이해하고 선택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런 방법을 배우기보다는 자기 혐오를 하는 쪽으로 자신을 평가하도록 훈련받아 왔습니다. 스스로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자신 평가하기. 교육을 할 때 나는 참가자들에게 요즘 한 일 중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일이 있으면 떠올려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잘못이나 실수라고 하는 그 일을 한 바로 직후에 자기 자신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자주 나오는 말은 이 바보, 어쩌면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또 저질렀니? 너 어떻게 된 거 아니냐? 네가 하는 일이 항상 그렇지 뭐. 넌 너무 이기적이야. 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거나 나쁘다는 식으로 판단하도록 교육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자책에는 그로 인해 마땅히 고통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알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배우기보다 자기 비하에 빠지는 것은 비극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고서 스스로를 가혹하게 비판하며 교훈을 얻었다라고 하는 때에도 나는 그런 교훈이나 변화 뒤에 있는 에너지의 성격이 걱정스럽습니다. 나는 이런 변화가 수치심이나 죄책감 같은 파괴적인 에너지가 아닌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싶은 분명한 욕구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한 비판으로 수치심이 생겨
그 결과로 행동을 바꾸게 된다면 자기 혐오를 배우며 자라게 됩니다. 수치심은 자기 혐오의 한 형태이고 그로부터 나온 행동은 자유롭지도 즐겁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친절과 배려로 대하려 할 때도 우리 행동이 수치심이나 죄책감에서 나왔다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게 되면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이 진정으로 삶에 기여하고 싶은 순수한 욕구에서 나왔을 때만큼 고마움이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수치심과 죄책감을 일으키는 엄청난 힘을 가진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흔히 쓰는 이 폭력적인 단어는 우리 의식 속에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이 말 없이 어떻게 매일 살 수 있을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것은 무엇 해야만 한다. 슈드라는 말입니다. 좀 더 잘 생각했어야만 했어 라든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만 했어 등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이런 말을 쓰게 되면 스스로 배울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엇 해야만 한다라는 말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떤 종류의 것이든 강요를 받으면 저항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자율성, 곧 선택의 자유라는 아주 강한 욕구가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면의 소리라고 할지라도 무엇 해야만 한다는 식의 폭력에는 그런 저항이 생깁니다. 이와 비슷한 내면의 강요는 다음과 같은 자기 평가 말들로 나타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보면 정말 한심해. 뭔가 방법을 찾아야만 해. 정말 담배를 끊어야 해. 또는 어떻게든 좀 더 운동을 해야만 하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들은 말로는 무엇을 해야만 한다면서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오든 안에서 오든 우리는 무엇 해야만 한다나 하지 않으면 안 된다와 같은 강요에 굴복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노예가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강요에 복종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면 그 행동에는 우리 삶에 생동감을 주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자책과 내면의 강요를 욕구로 바꾸기. 우리가 날마다 내면에서 자기 비판, 비난, 강요로 자신과 대화할 때 우리 자신이 인간이라기보다는 의자처럼 느껴지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MVC의 기본 전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쳐 잘못됐다거나 나쁘다고 할 때 그 본뜻은 그 사람의 행동이 우리의 욕구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비판하는 대상이 자신이라면 그 비판의 실제 의미는 나는 지금 나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인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얼마나 잘 충족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도록 배운다면 우리가 그 평가로부터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지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우리의 과제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매 순간 스스로를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1. 자기가 가고 싶은 쪽으로 나아가는 변화. 2. 자기 비하, 죄책감, 수치심이 아닌 자신에 대한 존중과 연민에서 나온 변화. MBC로 예도하기. 평생 동안 받은 학교 교육과 사회화의 영향을 감안하면 매 순간 순전히 자신의 욕구나 가치를 중심으로 생각하도록 마음을 훈련하는 것은 우리 대부분에게 너무 늦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판단하는 말들을 느낌과 욕구로 바꾸어 듣는 법을 배웠듯이 내면에서 자신을 판단하는 말을 할 때마다 곧바로 그 말들의 이면에 있는 욕구와 연결하도록 스스로를 훈련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일을 해놓고 봐, 또 잘못했잖아 라며 스스로를 질책하는 자신을 보았을 때 즉시 생각을 멈추고 이 판단을 통해 표현되고 있는 나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는 무엇인가 라고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욕구는 여러 층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신의 욕구와 잘 연결되면 우리 몸에서 현저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잘못했잖아 라며 자신을 책망할 때 느끼는 수치심, 죄책감, 우울 대신에 슬픔, 좌절, 실망, 두려움, 애잔함과 같은 여러 가지 다른 느낌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여러 느낌들을 가지고 태어난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느낌들의 목적은 우리가 원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추구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느낌이 우리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죄책감, 수치심, 우울 등 욕구와 단절되었을 때의 느낌들이 주는 영향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MBC에서 말하는 예도는 우리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했을 때 그로 인해 생겨난 느낌과 충족되지 않은 욕구에 온전히 연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후회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때 후회는 자기 혐오나 자책 없이 그 경험에서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어떤 면에서 자신의 욕구나 가치관과 상반되었는지 보게 해주고 그 알아차림에서 우러나는 느낌을 받아들이게 해줍니다. 우리 의식의 초점이 욕구에 맞추어져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창조적인 가능성을 찾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자신을 질책할 때 쓰는 도덕주의적인 판단은 이런 창조적 가능성을 흐리게 하고 자책을 계속하게 합니다. 자기 용서. 이런 애도 과정은 자기 용서로 이어집니다. 지금 후회하고 있는 그 행동을 하기로 선택했던 자신의 한 부분에 관심을 돌려 다음과 같이 물어봅니다. 지금 내가 후회하는 그 행동을 했던 순간에 나는 어떤 욕구를 충족하려고 했는가? 나는 인간의 모든 행동은 그로써 욕구가 충족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또 결과가 축하할 일인지 후회할 일인지와 관계없이 그 순간 자신의 욕구와 가치를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욕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기 용서는 이런 연민으로 연결되는 순간에 생겨납니다. 애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당시의 선택이 어떤 욕구를 충족하는 데 못 미쳤는지를 알게 되지만 자기 용서 단계에서는 그 선택도 당시에는 나름대로 삶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도였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기 공감을 위해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두 부분, 과거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는 자신과 처음에 그 행동을 선택한 자신을 모두 연민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애도와 자기 용서 과정으로 자책과 우울에서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배우고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매 순간 욕구와 연결될 때 우리는 그 욕구와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잉크로 얼룩진 양복의 교훈. 나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애도와 자기 용서 과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나는 중요한 워크숍을 하루 앞두고 연회색 여름 양복을 한 벌 샀습니다. 워크숍이 끝나고 나는 사인을 부탁하거나 연락처 등을 묻는 여러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다음 약속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나는 서둘러서 참가자들의 요청에 응하며 사람들이 내미는 종이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나가면서 뚜껑을 닫지 않은 채 펜을 새 양복 윗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뒤 나는 내 근사한 연회색 신사복 윗도리가 잉크로 얼룩진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심하게 자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부주의할 수 있어?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잖아. 나는 내 새로 산 양복을 망친 것입니다. 이때처럼 자신에 대한 이해와 연민이 필요한 때가 없었을 텐데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더 자신을 비참하게 느끼도록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20분 후에 나는 내가 자신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지 않은 채로 펜을 주머니에 넣었을 때 충족되지 않은 나의 욕구가 무엇인지 찾아보았습니다. 부주의하다 또는 바보 같다라는 자신에 대한 판단 뒤에 어떤 욕구가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내가 자신을 좀 더 잘 돌보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응하기 위해서 서두르는 대신에 나 자신의 욕구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잘 인식하고 돌보기를 바라는 깊은 열망과 연결되자 내 느낌인 바뀌었습니다. 스스로에게 품었던 분노, 수치심, 죄책감이 사라지면서 몸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나는 자신을 더 잘 돌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슬픈 느낌을 받아들이면서 못 쓰게 된 양복과 뚜껑을 닫지 않은 펜을 충분히 아쉬워했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뚜껑을 닫지 않은 펜을 윗주머니에 넣었을 때 내가 충족하려고 했던 욕구로 관심을 옮겼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는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잘 돌보는 동안 나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시간을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서두르면서 별 생각 없이 펜을 넣은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애정어린 마음으로 대하고 싶은 욕구에서 나왔다는 것을 깨닫자 나는 비난 대신 자신에 대한 연민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연민 속에서 나는 두 가지 욕구를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호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 자신의 욕구도 잘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욕구를 모두 인식하면 다시 그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의 욕구에 대한 인식 없이 자책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와는 다르게 대응함으로써 훨씬 풍부하고 다양한 해결 방법들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즐겁지 않은 일은 하지 마라. 애도와 자기 용서 과정에 더해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자기 공감의 또 다른 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뒤에 있는 에너지에 대한 의식입니다. 내가 즐겁지 않은 일은 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를 아주 과격하거나 심지어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자기 연민의 중요한 한 형태는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 의무감 같은 동기가 아니라 순수하게 삶에 기여하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된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뒤에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을 멋지게 만들려는 영적인 목적과 에너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비록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즐거운 놀이 같은 요소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도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 의무감과 같은 동기에서 한다면 즐거움을 잃게 되고 결국에는 그 일 자체에도 저항감을 느끼게 됩니다. 제2장에서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을 선택을 인정하는 말로 바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 해 전에 나는 내 삶에서 우울, 죄책감, 수치심을 줄이고 기쁨과 행복의 폭을 크게 넓히는 연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연민을 더 깊게 하는 방법으로서 그것을 여기에 소개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뒤에는 삶을 풍요롭게 하려는 욕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함으로써 삶을 즐거운 놀이로 사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무엇 해야만 한다를 무엇을 선택한다로 바꾸기. 1단계. 당신의 삶에서 재미가 없는데도 계속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지겹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여 스스로에게 해야만 한다고 말하면서 하고 있는 일들을 모두 적습니다. 내가 처음에 그것을 적어보았을 때 그 목록의 길이를 보고는 왜 내가 삶을 즐기지 못하면서 그토록 많은 시간을 살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평소에 그 일들을 해야만 한다고 믿도록 나 자신을 속여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게 만드는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적은 목록의 첫 번째 일은 임상보고서 쓰기였습니다. 나는 이 보고서 쓰는 일을 몹시 싫어하면서도 매일 최소한 1시간 이상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돌아가며 아이들을 학교에 태워다 주는 차 당번하기였습니다. 2단계. 목록을 다 적은 다음에는 꼭 해야만 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목록의 각 항목을 나는 무엇을 하기로 선택한다로 바꿉니다. 이 단계에서 내가 느꼈던 저항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우겼습니다. 임상보고서를 쓰는 일은 내가 선택해서 하는 일이 아니야. 그건 써야만 해. 나는 임상심리치료사잖아. 그러니까 보고서를 쓰지 않으면 안 돼. 3단계. 목록에서 한 가지 활동을 뽑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는 점을 인정한 다음에는 그 행동을 한 자신의 동기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쳤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기로 선택한다. 처음에 나는 무엇을 원해서 임상보고서를 쓰고 있는지 알아내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미 몇 달 전부터 그 보고서들은 쓰는데 드는 시간만큼 내담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계속 생각해왔던 터였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왜 이렇게 많은 힘을 들이면서 계속해서 보고서를 쓰고 있는가? 마침내 나는 단지 그것에서 나오는 수입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점을 깨닫고 나서 나는 더는 보고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35년 전 그 순간 이후 내가 쓰지 않은 수많은 보고서들을 생각하면 나는 지금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돈이 근본 동기라는 점을 인식하자 나는 수입을 보충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는 임상보고서 하나를 더 쓰는 대신 아무리 험한 일이라도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미없는 일 목록의 다음 항목은 아이들을 차로 학교에 데려다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는 이유를 자세히 생각해보자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 받는 혜택에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 가까이에 있는 학교는
아이들이 쉽게 걸어 다닐 수 있었지만 지금 다니는 학교가 나의 교육적 가치관에 훨씬 잘 맞았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아이들을 학교에 태워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는 에너지는 달랐습니다. 젠장, 오늘 또 차 당번이구나 하는 대신에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이 내게는 아주 중요하다라는 목적을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운전을 하는 동안에 내가 왜 이 운전을 하는지 자신에게 두세 번 상기시켜야 할 때가 있었지만 말입니다. 우리의 행동 뒤에 있는 에너지를 인식하는 능력 기르기. 내가 아이들을 위해 운전 당번을 할 때 발견했듯이 나는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기로 선택한다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선택 뒤에 있는 중요한 가치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충족되는 욕구가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그 일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즐거운 놀이처럼 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적은 목록에서 다음과 같은 동기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1. 돈을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 돈은 밖에서 오는 중요한 보상 방식입니다. 이렇게 외적인 보상을 받기 위한 동기에서 선택을 할 때 우리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러한 선택은 삶에 기여하려는 의도에 따라 행동할 때 우러나는 삶의 기쁨을 뺏어가기 때문입니다. 돈은 MVC에서 말하는 욕구가 아닙니다. 돈은 욕구를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2. 인정받기 위해서. 돈과 마찬가지로 인정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밖에서 오는 보상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 사회는 상 받는 것을 열망하도록 우리를 교육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러한 외적인 수단을 통해 학생들을 공부하도록 만드는 학교를 다녔고 우리를 돌보는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 착한 아이면 상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후에도 인생이란 밖에서 오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계속 착각하며 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는 웃음과 다독임, 또 그들이 주는 좋은 사람, 좋은 부모, 착한 시민, 성실한 직원, 좋은 친구 같은 평가들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게 될 것 같은 일을 하고 우리를 싫어하거나 벌을 줄 것 같은 일은 피합니다. 나는 우리가 사랑을 얻기 위해 그렇게 힘을 들여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호감을 얻으려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들을 위해 행동을 해야 한다고 믿으면서 사는 것은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오로지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행동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감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감사는 우리가 한 노력이 뜻한 대로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피드백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능력을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쓰기로 선택하고 그 목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축하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솟아납니다. 이런 기쁨은 다른 사람에게 받는 인정을 통해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3.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중에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매년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례 행사를 상당히 불편한 마음으로 치릅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나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그와는 얼마나 다른 마음으로 세금을 내셨는지 기억합니다. 그분들은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는데요. 미국 정부가 러시아 황제와는 달리 사람들을 보호해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정부를 지원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두 분은 당신들이 낸 세금으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 걸 상상하면서 미국 정부에 수표를 보낼 때 진심으로 즐거움을 느끼셨습니다. 4. 수치심을 피하기 위해. 단순히 수치심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되고 어리석다고 스스로를 질책하는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수치심을 피하려는 동기에서 어떤 일을 한다면 결국에는 그 일이 지긋지긋해질 것입니다. 5.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한테 실망하겠지 하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죄책감을 느끼게 될까봐 걱정을 합니다.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과 다른 사람의 행복에 기여하고 싶은 욕구를 인식하면서 하는 행동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쪽은 괴로운 세상이고 다른 쪽은 놀이로 가득 찬 즐거운 세상입니다. 6. 의무감에서. 선택을 부인하는 해야만 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하기로 되어 있다 등의 말을 쓸 때 우리는 막연한 죄책감, 의무감, 책임의식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우리 내면의 욕구와 단절되어 행동하는 것이 개인으로서도 불행한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사회를 위험하게 만들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관료 용어를 통해 어떻게 아돌프 아이히만과 그 동료들이 마음의 갈등이나 개인적인 책임을 느끼지 않으면서 수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었는지 보았습니다. 선택을 부인하는 언어를 잘못 쓸 때 우리는 내면의 생동감을 잃고 자신의 중심에서 단절된 채 로봇 같은 정신 상태로 살게 됩니다. 내가 임상보고서를 쓰지 않기로 선택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자신의 목록을 검토한 후에 어떤 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은 과격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어떤 일이든지 단지 놀이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나는 우리가 오로지 삶을 풍요롭게 하려는 목적에서 삶의 매 순간을 놀이로 사는 만큼 자신을 연민으로 대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요약, MBC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 MBC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MBC는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도덕주의적인 자기 비판에 빠지는 대신 애도와 자기 용서 과정을 통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행동을 충족되지 않은 욕구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그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은 수치심, 죄책감, 분노, 우울이 아닌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기여하고 싶은 진정한 욕구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외부로부터의 보상이나 의무감, 죄책감, 수치심, 그리고 처벌을 피하려는 의도에서보다는 자신의 욕구와 가치에 맞는 행동을 의식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사랑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신을 시달리게 하는 즐겁지 않은 일들을 다시 돌아보고 무엇을 해야만 한다를 무엇을 선택한다로 바꾸면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더 많은 즐거움과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